네, 지난 시간에 우리 중소기업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상징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인식, 고객 인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컨셉은 무엇인지, 물론 그 전에 철학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MVVS 반드시 잊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승부하시라고요? 진정성으로 승부를 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그것만 고민하십시오. 그것만 쭉 하다 보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원가보다 가격이 좀 더 높아야 된다라는 것은 늘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업의 생존 부등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원가보다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보다 가치가 높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가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식시키시라는 겁니다. 이 인식 전쟁에서 실패를 하면 기업 경영은 거기서 망하고 만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게 고객 가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우 어렵죠. 어려운데 이 가치만 쭉 보면 한 60여 가지, 7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차별성 면에서 뛰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어야죠. 필요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이 제품과 서비스의 유형성 면, 그러니까 유형성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인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얘는 나한테 가치가 있는 제품이구나, 가치가 있는 서비스구나 라고 고객들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할 때 그 큰 부를 일구고 싶고 그 큰 부를 가지고 또 다른 무엇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의 추월차선으로 기업들은 가야 되고 기업인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수록 부의 추월차선에 빨리 올라탄다는 얘기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의 추월차선으로 반드시 올라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 나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추월차선으로 올라타고 싶으면 시간을 아끼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치가 없는 자들 또 가치가 없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시간은 가치 있는 것들에게만 투자를 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객이 없는 기업의 가치는 사실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업은 고객과 함께 있을 때 기업의 가치가 빛납니다. 기업이 왜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죠. 기업이 만든 것을 서비스하는 것을 사겠다라는 고객의 존재로 인해서 기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철저하게 고객을 중심으로 한 가치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저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가 중심 경영만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고객들이 그 제품을 사겠다라고 나서겠습니까? 반드시 가치 중심의 경영으로 빨리 쉬프트 전환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인드의 혁신부터 경영자의 마인드의 혁신이 바뀌지 않으면 기업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가치 중심 경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고객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재무적 가치와 비재무적 가치가 역시 중요합니다. 재무적 가치는 계속 효율적으로 기업 경영을 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재무적 가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브랜드력을 높게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재무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재 가치가 좋아야 됩니다. 직원들, 종업원들이 후져서는 직원들이 제대로 마인드가 세팅되어 있지 않고 직원들의 퍼포먼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서는 결코 높은 가치를 가진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 경영은 고객 가치, 기업 가치, 종업원 가치 이 세 가지가 중심으로 경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전 브랜드 경영,
자, 이제부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광명시에 제가 컨설팅을 한번 하러 갔다가 광명시에 보면 그 시장 옆에 가구 거리가 있습니다. 그 가구 거리를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이런 데를 어떻게 그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걷고 있는데 제게 노란 간판 하나가 딱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외국 브랜드인가? 라고 하면서 제가 광명 동굴 쪽에 가서 또 그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거기에 또 역시 아까 시내에서 봤던 그 노란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차를 세우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브랜드 이름은 바로 몽트리라는 브랜드였고요. 또 몽트리 팍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런 공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랐는데 보니까 가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가구를 만드는 회사의 그 건물치고는 어떻습니까? 나무의 결이 살아있는 건물을 아주 그 인식이 강하게 와닿게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기업의 또 그 브랜드의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어떻게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언어로 만들어 주어라. 이것이 아까 제가 중심된 말씀이었죠. 그럼 이 몽트리 팍의 철학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울창한 숲에서 만난 나무를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방법을 느리게 따뜻하게 고민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구 브랜드가 상당히 따뜻한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커피숍으로 전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후면을 가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만든 가구를 전시를 해놨는데 보십시오. 자, 가구 브랜드로서 나무의 결들이 저렇게 제품에 쫙 보이는 저런 제품은 어떻습니까? 와닿죠.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제품들을 보면서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그러한 것들을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어떤 느낌? 일관성이 있구나. 철학과 제품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컨셉이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계속 저는 일관성은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디는 나무의 결이 보이고 어디는 가구가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제품에서는 나무가 안 보인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매우 이상하죠. 계속 이런 책상들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탁자, 의자 보시면 또 나무의 결들이 그대로 보이는 제품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그 브랜드로서 승부를 보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몽트리인데요. 놀랍게도 그 지역 경기도 광명 지역에서 그 스스로 브랜드 성장을 해온 그러한 토종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브랜드 성장을 브랜드 철학부터 잘 정립을 해놓으시면 브랜드 경영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 제품도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식시키는 방법 어디에다가 먼저 인식을 시켜야 될까요? 우리 중소기업들은 TV 광고를 할 그런 재원적 여력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럼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채널, SNS 마케팅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라인에 자신의 사업 채널을 반드시 만들어서 끝까지 주목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곳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잡지 않고서 다른 곳에 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마장동에서 한우를 팔고 있는 그런 대표 한 분이 이 슬로건 가진 것도 마케팅을 하는 거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여기 그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등급을 속여 판다면 다음 생에 수입소로 태어나겠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위트 있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 이분이 사실은 마장동 한우맨인데
과거에 좀 힘들었습니다. 왜 마장동이 과거 같은 그런 명성은 없고 어떤 때 가보면 손님들이 상당히 적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손님이 하나도 없는 날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업주 입장에서는 가슴이 타 들어가겠죠. 어떤 분이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 이 마장동 한우멜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분이 온라인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SNS의 원리를 알아야죠. 그래야 성공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강의도 듣고 본인이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부터 해보자는 것이죠. 저도 한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우의 작업 모습부터 보여지고 또 이게 결과 작업을 했다라는 것은 고기를 이렇게 정형을 해서 우리가 아는 부위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매듭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또 이제 소비자들은 관심을 더 갖겠죠. 그때 고기를 굽는 그러한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욕망을 자극해 들어가는 것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출연해서 본인이 이 영상을 본 분들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가격에 이 제품을 서비스하겠다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나 그런 곳 모두에서 고객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고객 신뢰를 어떻게 가졌다는 것이죠? 브랜드 이미지가 인식 속에 확 바뀌었기 때문에 고객 신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스토어팜 쇼핑몰에서 다 지금 1위를 해 들어갔습니다. 상위 노출이 되면 될수록 우리 가게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양한 채널을 확장을 해 나가면서 어플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무한 확장을 해 나가야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네이버부터 시작을 해서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 유튜브 채널까지 바로 이렇게 여러 채널들을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못 하실 것 같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 이분은 3년째 네이버에서 1위, 하루로서 1위를 했습니다.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고 지금 1위를 한번 딱 찍기 시작하면 이러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통시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도 전통시장 얘기를 했는데 전통시장도 오프라인에서만 팔게끔 한다라면 요즘같이 환경이 안 좋을 때 전통시장에 여러 사람이 가서 물건을 사는 횟수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도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을 하고 온라인에 도전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시도해서 완판의 쾌거를 얻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부안에 전북 부안에 보면 이제 상설시장이 있는데 거기 상인회도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는 모습들도 찍고 해외로 직접 판매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소비자들도 그런 영상들을 보고 아주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관심이 많이 생기니까 인식이 잘 되니까 오더를 하고 그런 오더를 통해서 한국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그러한 것이 부안 상설시장의 온라인 커머스 도전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형 마트들 때문에 전통시장이 조금 쇠퇴해가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잘 많이 안 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계속 팔아가지고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던 매출, 이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해낸 것은 또 매우 당연하고요. 부안에 참뽕이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뽕 간장새우, 참뽕 간장 전모 이렇게 참신한 제품들을 가지고 인식을 시키고 한 군데에서 인식이 성공하니까 다양한 채널로 또 해외로 확장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둔 것이 바로 부안 상설시장의 사례입니다.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영주에 대장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주 대장간이라고 대장간에서 뭘 제일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호미
뭐 낫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만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대장간에 몇천 개의 호미 주문이 떨어져서 이 영주 대장간 사장님이 아주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어디서 오더가 온 거냐? 라고 본인이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가르쳐 주기를, 아, 이거 아마존에 팔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 한국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한국 아줌마들이 호미 하나씩 들고 아마존이라는 밀림을 개간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세계 최대의 쇼핑몰을, 그 온라인 쇼핑몰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온라인이 이 브라질에 이 아마존이 브라질에 있는 밀림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것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호미 같은 거 이렇게 좀 사실 때 보면 얼마 합니까? 이게 뭐 네이버 쇼핑에서 보니까 1,500원도 하고 2,000 몇백 원도 하고 하는데요. 그 한국에서는 얼마 가격이 높지도 않잖아요. 이것을 아마존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이 아주 한국과 같은 이런 날카로운 호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미국에서의 호미라는 것은 모종삽 같은 겁니다. 모종삽으로 자풀들을 걷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호미를 보니까 이 모종삽보다는 자풀을 걷어내기가 아주 좋았던 거죠. 열광을 했던 겁니다. 가격 보십시오. 20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한국 가격에 10배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가격에 이 호미를 계속 팔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인기 중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 드릴까요? 여러분 더 웃기실 겁니다. 우리 그 돌솥밥 먹을 때 쓰는 그 이런 돌솥 있죠? 장수 곱돌 뭐 돌솥, 한국에서 한 2만 원 정도, 2만 4천 원 정도에 이렇게 팔립니다. 그런데요, 아, 이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사겠느냐고요? 네, 아마존에서 이 가격에 팔립니다. 64달러에 팔립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음식을,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걸 써보니까 음식을 이렇게 따뜻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은 생전 처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돌솥에 대해서 상당히 열광을 했던 것이죠. 본인들이 스프를 끓여도 스프가 계속 이 돌솥 속에서는 끓고 있을 것이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음식이 차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그 돌솥에 대한 열광도는 매우 뛰어났던 것이죠. 아, 더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금 쓰지도 않던 밍크 그 양털 뭐 핑크 장미 담요 같은 거, 또 밍크 담요 같은 거, 이런 것들 지금 잘 안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이 또 미국에 그 가보니까요, 한국에서 25,300원에 팔리던 것이 미국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76달러, 66달러 이렇게 팔립니다. 벌써 몇 배 가격입니까? 3배 가격, 4배 가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죠? 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 가령 한국에서는 너무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고객이 필요하거나 고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소비자에 따라서 내 제품은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시장들을 다 컴페어,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인은 늘 뛰어다니고 정보 수집에 있어서 누구보다 빨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에 매실식초, 매실장아찌 하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런 제품 사 드시고 싶습니까? 저는 좀 디자인적으로는 사 먹고 싶은 디자인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왼쪽에 있는 제품과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어떻습니까? 같은 그 제품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디자인적으로 매우 달라져 보이죠. 그렇죠. 저 같으면 오른쪽에 있는 제품을 사 먹겠습니다.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제품들 보면은 크게 손을 안 댔는데도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디자인이 매우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품의 소비자의 눈에 보이는 브랜드 이미지가 바로 여러분 제품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농촌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대백화점이 그 상생 차원에서 새로운 브랜드, 농촌의 장인들을 위한 브랜드를 개발을 해 주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명인명촌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보면은 그냥 팔다가 뭐 장아찌라고 써서 팔다가 명인명촌 하니까 무언가 딱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브랜드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오류, 똑같은 오류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분들, 지금도 농촌에 아주 대다수일 겁니다. 이런 분들의 오류를 줄여준 것이 간단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중에 상표와 디자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시켰더니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실제로 가령 표고버섯 하시는 분, 매실 하시는 분, 발효액, 뭐 약선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그것을 아주 고급스럽게 흑백으로 하면서 이분들의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참 이야기가 충분하겠구나.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슬로건이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있는 숨겨진 보물 명인 명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때서부터 슬로건도 있죠. 또 그 캘리그래피로 브랜드 로고도 아주 잘 만들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브랜드로 느낀 겁니다. 근데 그 브랜드라고 느끼게끔 하기에 더 강화시킨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매장들을 백화점 안에다가 고급 매장 전용 샵을 가지고 지역 생산자들한테 판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이 런칭 당시에 4억밖에 못 팔았는데 작년에는 400억 가까이 300억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공유 가치 창출의 모범 사례로 남고 있는 사례가 바로 명인명촌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스토리를 어디에다가 담는 것이 좋을까요? 네, 당연하죠. 책을 하나 내서 브랜드 스토리를 담아주면 고객들은 더 무엇이라고 인식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욱 브랜드라고 인식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책까지 냈습니다. 우리의 맛을 빚는 장인들의 이야기라는 책까지 내서 고객들이 이 책들을 사서 읽어보고 또 선물로 또 받아보고 해서 이 명인명촌은 이제 10주년이 됐는데요. 현대백화점에서 보물을 향한 여정이라고 그 명인명촌 10주년을 축하해주는 그러한 그 전시회도 갖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브랜드가 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상품이 있더라도 브랜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우수한 상품을 어떻게 고객들이 브랜드로서 인식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브랜드라는 것을 입혀 주어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 느낌 때문에 고객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또 실제로 먹어봤을 때 맛이 좋고 하니까 고객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브랜드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인 겁니다. 아주 좋은 사례죠. 네, 결국 여러분 브랜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잘 구사를 해야 되는데 브랜드 이미지 전략의 중심에는 고객 가치가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해놓지 않고서는 결국 가치 중심 경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치 중심 경영을 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소비자가 없는 기업의 존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재무적 가치와 비재무적 가치의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재 가치, 이 종업원 가치 매우 중요하죠. 이 종업원들이 계속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 중심 경영을 하는 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결국 가치 중심 경영을 하는 브랜드가 이기고 가치 중심 경영을 하는 기업이 이긴다. 이것을 끝내 꿋꿋이 믿고 기업 경영에 나서셔야 됩니다. 성공하는 중소기업 만드는 거, 또 성공하는 소상공인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많은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순서가 있고 기준은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분들이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 혁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혁신을 하는데 그것은 원가 경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객의 마음을 늘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우리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브랜드 컨셉이 되는 겁니다. 이 브랜드 컨셉이 제대로 잡혀져 있어야 고객들한테 인식되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했을 때 브랜드 경영을 했던 분들과 하지 않은 분들, 브랜드 경영을 한 기업과 하지 않은 기업들 사이의 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가치 경영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지금 가치 경영을 못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결국 가치 경영을 하는 그러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중소기업인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혁신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가 여러분들 어려운 기업 환경에서 중소기업 경영할 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